9월 이내에도 3,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촬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카페 건축하시던 건 잘 마무리됐나요? 네, 드디어 무드림 금산이 오픈을 했고요. 대전권에서는 가장 큰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카페라고 할 수 있는데 30만 평 사유지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전이나 충남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들려주신다면 디저트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이 3%대 큰 폭락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좀 회복하는 것 같은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3%대 폭락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럼 이번 주 월화수에 왜 반등을 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현재 다우존스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저점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면서 4년 동안 초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대세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살펴볼 건데요. 코스피 차트는 약 3개월 동안 무려 1000포인트가 상승해서 3288포인트까지 찍고서 겨우 5%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빠르면 9월 이내에도 3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이 있었던 4가지 이유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 과도하게 오른 증시에 대한 고점 부담, 미국 증시에서도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메타와 애플 등 호실적 기업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아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많고,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시켰고 9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추측성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으로 인해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나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진성준 전 위원장의 의견이라는 노이즈가 금요일에 발생을 하면서 일정 부분 폭락이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겠다 이런 제스처들을 취하면서 우려감은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펀더멘탈로 돌파를 하거나 또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같은 강력한 재료로 인해서 이 3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와의 수주 재료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 특히나 관세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9월 늦어도 10월 안에는 3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일이 7월 20일이었는데요.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 복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지난 7월 20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했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제약바이오 실적주의 대명사인 유한양행, 화장품주 실적주의 대명사인 APR 이 두 종목을 선정했고요. 사실 이 결과는 극명하게 나뉘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APR을 선정했었던 장면을 틀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실적주의 대명사인 APR입니다. APR을 수제자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APR에 대한 수제자차 종목 분석을 통해서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이고 차트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18%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유한양행은 7월 20일에 방송한 이후에는 장대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 이날 혹시 사신 분이 있다면 아쉬운 부분은 시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렸었던 차트 매매법 중 시가를 반드시 돌파해야지만 사야 되는데 이날은 시가가 최고가, 즉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날은 매수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원칙들을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아쉽게도 약 2주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제가 선정했었던 날 대비해서는 약 15%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만 7월 17일에 약 20%대의 장대 양봉 이후로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하락이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같은 업종인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녹십자 등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이 2주 동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세의 문제이지 종목의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유한양행이 20% 급등했을 때의 차트를 살펴보면 유한양행의 장대양봉을 비롯해서 그때쯤에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돌고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급등세 이후에 올해의 상승장을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하락세를 거닐다가
결국엔 업종 내 순환매로 인해서 급등이 일어났었습니다. 보시면은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ABL 바이오도 7월 24일에 약 24% 급등, 보로노이도 7월 23일에 8% 급등, 리가켄 바이오는 그보다 좀 앞선 7월 10일에 16% 급등, 한올 바이오파마도 7월 17일에 13% 급등, 이런 식으로 별다른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한 종목씩 급등이 나오는 순환매 장세에서 유한양행도 급등이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상승분을 현재 종목들은 대부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장대형봉을 지지하면서 그 추가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면 더 좋았겠지만 트럼프의 8월 1일 관세 협상 부담감 때문에 펀더멘탈이 부족한 제약바이오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하기 더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중에 하나인 리가켄 바이오가 급등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하락세를 끊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듯이 업종의 추세를 살펴보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의 실적주인 APR인데요. APR은 선정일인 7월 20일 다음 날인 7월 21일의 시가가 17만 700원이었고 오늘의 최고가가 22만 4천원입니다. 선정일 다음의 시가와 오늘 최고가를 대비하면 약 3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약 7% 정도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면 약 23% 정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유한양행은 선정일 대비해선 약 15% 정도 하락을 했고 APR은 선정일 대비해서 3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인 유한양행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1월, 2월에 신고가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6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8월 추천하시는 종목 알려주세요. 현재 8월 6일 기준으로 특이점은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즉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가 8월 중순에 예정은 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때는 현재의 결과인 관세율 15%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반도체나 전장 또는 농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난 3, 4, 5월 달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현재 2달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성 재료이면서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저PBR주인 HD현대나 두산, 한화는 차트가 하나도 깨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 시즌 모멘텀이 끝나게 되면 다시 테마주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HD현대입니다. HD현대의 종목 정보를 살펴보면 시가총액은 약 10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라고 쓰여 있고요. 보시면은 주요 종속회사의 조선해양 부분, 선박서비스 부분, 전기전자 부분, 즉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솔루션, HD현대일렉트릭 등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PBR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세 가지 업종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제자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7월달이 들면서 기관은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계속 매수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는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박스권에서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최근에 과도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은 아직도 0.99배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매출액은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상승, 특히나 영업이익은 2024년 대비해서는 25년도가 2배 가까이 급증하는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를 살펴보면 HD현대는 한국조선해양이나 HD현대마린솔루션처럼 조선기자재 회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조선업에 대한 큰 재료가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순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한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급등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는 빠지지 않고 미니박스권을 이루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밀려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재돌파가 이루어지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월에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전선주의 실적주인 LS에코에너지입니다. LS에코에너지는
전력전선주의 중형주로서 과거에 LS전선 아시아라는 업종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S에코에너지의 수제자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수급 동향을 보면 양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간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올해가 약 40% 정도 매출이 상승하는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재료를 살펴보면 이번 2분기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이틀 전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 사업 기반 국가인 베트남의 성장세와 고수익 제품 중심의 사업 모멘텀 변화로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오늘자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2025년 1월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약 30% 정도 가격 조정을 양호하게 받았고, 그러고 나선 다시 저점을 높여가는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LS그룹의 계열사인 LS일렉트로닉이 어제 호실적을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한 것과 더불어서 그룹 내 순환매가 다시 한번 재차돌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LS에코에너지도 신고가를 향해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젊은 부자들 TV 8월 추천 종목으로는 지주사인 HD현대, 전력전선의 LS에코에너지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7월이 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의 테슬라 제로로 인해서 코스피를 이끌면서 마치 모든 업종이 조정을 받지 않는 것처럼 착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난 금요일과 같은 경우는 90%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 최근인 7월에도 일부 대형주가 주가를 이끌 뿐 3분의 2 정도는 하락하는 업종 내 편차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적은 굉장히 견조한 편이고, 이번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는 견조하게 그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면 9월, 10월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자들 TV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